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본래 영상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타프티 강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벌써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서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제때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타프티 강독이 지금 시작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일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저 역시도 라이브 방송의 어떤 장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채널에 구독을 하고 또 알림 설정을 하고 계시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사제 타프티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이 녹화 모드로 들어오니까 많이 쉬었잖아요. 거의 뭐 2달 정도, 한 3달 가량 돼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은 항상 가볍게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대학에서 강의 듣는 기분이라고.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필기 도구를 들고 노트를 펴고 책을 펴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입 부분 타프티 제 1장에 나와 있는 이 소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책을 다 구입을 하셨죠? 책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종이책이 있어야 돼요. 책을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더 할 수 있다면 노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마치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딱 자리 잡고 메모를 하면서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분과 그냥 흘려듣는 분들과 차이가 큽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책을 펴고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반복해서 들으실 때는 가볍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책이 그랬듯이 그리고 이 책을 다룬 영상이 심리맨 영상이 그랬듯이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새롭게 또 조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통찰이 또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책을 펴고 필기구를 들고 함께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괴이하고 매혹적인 자기계발 픽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표지부터가 괴이하죠. 얼굴 빨간 어떤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제래요, 사제. 그것도 여자 사제. 벌써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주눅 들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책을 펴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소개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첫 문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추하디 추한 나의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명령체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술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타프티를 볼 때는요, 거기에 묶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타프티 강독을 하는 거는요, 심리맨 관점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바딤 젤란드 원 저자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저의 관점으로 풀어드린다는 거,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진리 아닙니다. 이거 무슨 뭐 성경책 아니잖아요. 이런 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무작정 막 받아들이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태도도 그렇죠. 사색하기 위해서 읽는 거지 무조건 비판하거나 무조건 수용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책이라는 것은요. 그 아무리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유명 작가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트랜서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트랜서핑 2.0을 대하시면서 여전히 트랜서퍼의 태도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트랜서핑 2.0에 오신 분들은 트랜서핑 1.0은 기본적으로 섭렵을 했거나 책을 안 봤더라도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계신다는 전제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트랜서퍼로서 이 트랜서핑 2.0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월반이라는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영재들도 다 거쳐서 가요. 빨리 갈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접하면서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을 하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트랜서핑 1.0으로 가셔서 충분히 개념을 숙지하고 나서 오시고 또는 병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의외로 이 타프티가 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타프티가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트랜서핑 기본 서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역시 다시 돌아가셔서 기본 개념을 한번 섭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면 관점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심리학을 했잖아요. 그러나 심리학에 묶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심리학의 영역이 있죠.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심리학의 영역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의 영역이 뭐예요? 이게 소울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될 건데 헬라어로 수케. 이 어원에서 왔죠. 이게 소울의 의미예요, 영어로. 그래서 사이콜러지, 학문이란 뜻이죠. 혼의 학문, 인간의 혼을 다루는 학문. 혼이라는 것은 이제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내부에 탑재된 내부 의도에 해당하는, 또는 뭐 컴퓨터로 말하면은 기본 메모리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 또 하나의 존재하는 에너지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펜듈럼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가능태 공간을 이용하는 트랜서퍼겠죠.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외부와 연결되어서 그 흐름 안에서 산다. 그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죠. 외부에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에너지의 힘을 우리는 사용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심리학의 한계를 넘어서자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 기반의 심리학 또는 현실 기반의 트랜서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는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떠서 돛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목적과 목표이신 분들은 이 채널이 충분치 않으실 겁니다.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쪽으로 지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기반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타프티 책을 보시면 이제 타프티의 특징을 알려드리겠는데, 일단은 트랜서핑 2.0 버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트랜서핑 시리즈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서핑 1, 2, 3권, 트랜서핑의 비밀, 그리고 1.5 버전인 해킹 더 매트릭스 쭉쭉쭉 넘어서 2.0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타프티예요. 그래서 연속선상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통합했다는 거죠. 아우르고 있어요.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엑기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엑기스가 군더더기 다 빼고 완전한 엑기스. 이게 트랜서핑 2.0이에요. 그래서 과거 트랜서핑 기본 1.0에서는 펜듈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에 와서는 펜듈럼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개념상 용어가 약간 바뀌긴 하지만 크게 개념이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펜듈럼에 해당하는 개념을 다루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뭐냐? 의도의 조율이 중점입니다. 의도의 조율 또는 의도의 선언. 의도의 선언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만들어나겠다 이거죠.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날 때렸어? 너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때리든 말든 그냥 앞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황당할 정도로. 훅 때렸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
황당한 거야, 때리는 사람도. 이 정도로 타프티는 치고 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미래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책의 특징은요, 반복해서 이렇게 복습을 해요, 복습을. 앞에 거를 복습하고 또 나가고 또 복습하고 나가고. 그래서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한 챕터가 작아요. 이제 한 장, 1장, 2장, 3장 해서 실질적으로는 40장까지 가면 끝나요. 뒤에 맺은말 나오고 뭐 일람표 나오고 하는 건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장 정도로 할애가 되는데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량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강독을 해야 되는 책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걸 복습하고 해서 반복이 돼요. 이게 바로 나선 형식 학습 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잘 구조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 자체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절대 한 번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저도 수도 없이 읽었어요. 지금도 읽고 있고요. 예, 계속 읽어야 돼요.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되고 정독을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두드러질 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따은머리 기법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따은머리 그러는데 이제 따은머리 이거잖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머리 따시는 분들, 따은머리. 네.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래서 별짓을 다 했었는데, 이 시간이 흐르니까 알게 되는 거죠. 따은머리 기법에서 이 따은머리라는 머리에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따은머리라는 형태에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따은머리 기법의 핵심은요, 따은머리처럼 상상을 하시면 그 부위, 따은머리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위가 산정이 돼요. 근데 그 부위는 이제 이 날개축지죠, 어깨에 그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게 밖으로 이 정도 이제 나온, 바깥에 나온 부분,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의식을 집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따은머리라고 하는 건 이제 표현이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따은머리 기법에서 따은머리가 가리키는 요 부위. 도대체 이 부위라는 게 뭐냐 그럼. 이게 따은머리를 활성화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거는 일종의 코드를 꼽는 거예요. 어디에? 콘센트에. 콘센트에 코드를 꼽으면 이 코드에 연결된 기기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작동을 하죠. 꼽아야 작동을 해요. 꼽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작동을 안 해요. 꼽으면 작동을 해요. 자, 커피 포트가 있어요. 물을 담았어요. 꼽으면 스위치를 켜면 작동을 해요. 꼽지 않고 아무리 데워져라, 데펴져라, 뜨거워져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코드를 꼽고 스위치를 누르는 건 굉장히 간단한 행위예요. 근데 강력해요.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서핑을 넘어서 2.0으로 왔을 때 타프티에서 핵심 따은머리는 간단하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우리는 강력한 걸 찾으려고 할 때 보통 간단한 것을 무시해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찾으신 분 계십니까? 진리는 쉬워요.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입니다. 정말 소중한 거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장사를 해야 되거든.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학문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통한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본질은 모아져 있는데 그것을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언어로. 심리학자의 언어로 얘기한 거지만 심리학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이전에 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심리학을 모르고서도 심리학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심리학이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꼽는 거예요. 코드를. 어디로 꼽아요? 코드를. 자, 코드를 꼽으면 여러분들 전원선은 보이고 이 기기는 보이지만 전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전기 전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따은머리 기법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뭘 이용하는 거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힘,
에너지를 이용하겠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존재할 뿐 아니라 저 너머의 세계, 가능태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또한 존재하는 그 에너지를 끌어오겠다 이거죠. 거기에 뭐가 존재해요? 메타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 그 메타력을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힘이 작동을 해요. 파워가. 그 파워가 이제 뭘 갖다 줍니까? 네, 나는 커피를 끓이려고 커피 포트를 꼽았어. 그럼 커피 포트에 물이 끓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를 끓을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요? 외부 의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발전소에서 전원이 각각 마을로, 집으로, 내 방으로, 내 콘센트로 오는 거죠. 이게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뭘 내가 의도했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려고 의도했어요. 그런데 왔어요. 그 오기까지 결정적인 게, 관건적인 게 뭡니까? 코드를 꼽았냐 안 꼽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타프티는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다운머리 활성화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거 역시 매뉴얼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면으로는 굉장히 이게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운머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경험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죠. 네. 그래서 다운머리 기법은 다른 말로 의도의 조율 또는 의도의 선언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치 여러분 루시드 드림, 자각몽 아시죠? 꿈속에서 꿈인 걸 알아버린 거. 그래서 꿈속에서 막 놀고 나오는 거 이거죠. 자각몽을 하듯이 현실에서 깨어나 현실을 창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핵심을 미리 다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책 들어가기 전에. 다운머리에서 우리가 활성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처럼 100번 외워보세요. 소용없어요. 1000번 써보세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마법 도구를 그냥 막 사용해서 이렇게 얄팍하게 하려고 하면은 트랜서핑 바딤젤란드랑 같이 여러분들 살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렇게 하고 다운머리를 활성화한 다음에 의도의 사념 이것을 방사하죠. 슬라이드 기법을 하듯이. 그리고 종료합니다. 끝나면 뭐예요? 예,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 예, 내가 이제 사념을 방사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전원을 꼽고 스위치를 켰으면 뭐 해요? 앞에서 막 될까 안 될까 기다립니까? 아니죠. 끓을 때까지 딴 일 봐요. 알아서 끓으면 전원이 끊어져요. 딱 스위치가 돌아와요. 그때 다 가가지고 다 끓었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이 다운머리 방식도. 예. 다운머리 활성화할 때 막 긴장하고 끝나고 나서 막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게 돼야 되는데 하고 막 이걸 살려고 애쓰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기법이고 간단한 기법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보인다 했을 때 나라는 건 뭘까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중요한 핵심을 먼저 다루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날인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핵심적인 걸 좀 해줘야 또 수강생들이 수강 옮기지 않고 과목 옮기지 않고 계속 수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나 자신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영화 필름 속에 있는 내가 보인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영화 필름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꿈에서 깼는데 생시. 꿈에서 깨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꿈과 생시 이러는데 현실이라고 그러죠. 생시도 꿈이다 이 얘기예요. 이 책에서는. 왜냐? 잠이 깼지만 여전히 잠든 채 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꿈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깨어나요? 나 자신이 보인다. 그 나 자신이 보인다는 게 뭡니까? 현실, 생시라는 꿈 속에 잠들어 있는 내가 보인다. 그런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여기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분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보인다. 이 뜻은 영화 필름과 같은 이 매트릭스 세상, 펜듈럼 속의 나, 여기에 있는 내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 순간 분리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든 나를 바라보는 나, 이 둘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현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이 보인다는 건 뭡니까? 어떤 현실이에요? 펜듈럼의 현실, 펜듈럼이 지배하는 현실.
이 현실이 보인다 이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그 현실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무수한 현실, 다중현실, 가능태 공간의 현실을 나는 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분리돼 나온 거죠. 그리고 역시 그 역시도 깨어난 거죠. 현존의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서 나오고 현실에서 나오는 거.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이 말을 해야 이게 주문이 아니라 이게 어떤 키가 되는 겁니다. 그거 똑같죠. 제가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얘기 하잖아요. 감정을 읽어줘라. 감정을 읽어주는 순간 분리된다.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과 그 감정을 보는 내가 분리된다.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사실 진짜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제 생각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이러잖아요. 예. 저도 그런 게 지금 많아요. 이제 수시로 막 생각이 떠오르면 감정이 뒤따라오고 또 감정에 빠지려고 하고 그러는데 올라오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지만 감정에 빠지면 펜듈럼이거든요. 예. 그래서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으려고 제가 분리시킵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타프티의 전제는 뭐냐면요. 트랜서핑과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똑같아요. 예, 타프티 역시도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다중우주, 저 너머, 그죠? 예, 이쪽 세계, 저쪽 세계, 예, 물질 세계, 비물질적인 세계, 에너지 세계,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관념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관점을 달라져야만 이 타프티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확장이 안 되거나 도저히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좌우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너무 좁게 짧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물질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세계, 물질 세계, 에너지 세계인데 이쪽 세계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 기반 트랜서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 세계를 살기 위해서 저쪽 세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쪽 세계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저쪽 세상 가려고 여기서 도 닦는 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교주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세상을 위해서 저쪽 세계에 힘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쪽 세상의 힘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그것을 통제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타프티의 큰 전제는 지나간 과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과거 프레임은 손대지 않아요. 트랜서핑 역시도 별 의미 없게 얘기하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미래에 관심합니다. 미래 프레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타프티를 하시는 여러분은 미래 프레임.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여기. 여기에 관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타프티를 통해서. 타프티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는 것은 컨트롤. 뭘 컨트롤합니까? 나와 현실, 그죠?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통제하고 현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와 창조. 자신을 통제하고 창조한다는 것은 이 책에서 이제 마네킹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한 나의 모습들. 이 마네킹을 갈아탈 수 있다. 우리 육체는 우주복과 같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죠. 1장에서 우리는 이 버전을 바꿔나갈 수 있다. 자, 또 하나 현실 통제 창조 뭐예요? 미래 프레임. 우리는 이제 미래에 관심합니다. 미래 프레임. 그리고 영화 필름이 무수하다. 이 가능태 공간에는 이 필름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우리는 시나리오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필름 자체를 끼워 넣고 바꿔버린다. 옮겨 타버린다. 이것이 이제 인생 트랙을 옮긴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뭡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뭐, 당당한 주인이 되자. 예, 그래서 뭐 합니까? 세상과 투쟁합니까? 맞짱 뜹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은요, 싸워서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네가 나를 노예로 만들어? 노예로 부려? 이놈아! 하고 뭐 싸운다고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의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 위치에 가도. 주인 의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싸운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미 우리가 주인인데 왜 주인 의식을 쟁취를 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 관념을 뽑아내야죠. 펜듈럼이 주입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니었다.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1장에서 그 얘기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추하디 추한 나의 아이들아 이러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네.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무슨 뭐 교육부의 어떤 기획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아서 그냥 잘 먹여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민중은 개돼지다. 그분 타프티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프티가 하는 얘기는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야, 너네들 개돼지들아. 정신 차려. 이 뜻이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발끈해요, 안 해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기분 나쁘라고 해요? 들쑤셔요. 들쑤신 다음에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기분이 나쁘지만 도대체 네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은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표현이. 이게 이제 바딤젤란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바딤젤란드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쓴 건지 복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구조화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이 개돼지들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서 책을 덮으시면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못 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좋은 거를 아무한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서핑은 절대로 대중적인 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도 대중적인 채널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한 번 오신 분들은 오래 머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알맹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타프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겉으로는 선인장처럼 따갑게 고슴도치처럼 따갑게 까칠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알맹이는 굉장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겉으로 이렇게 빨간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막말하듯이 우리를 하대하듯이 얘기하는 명령조의 말에 쫄거나 기죽거나 기분 나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얻을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 방법보다 인식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이거 기법 아닙니다. 기법 중심으로 가시면 또 길을 잃어요. 아까 한 얘기 제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돛 닦는 신비주의 배제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가는 현실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타프티 그리고 도입은요, 이것은 이제 픽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픽션을 가장한 논픽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꿈이 아니듯이 말이죠. 영화 매트릭스도 누군가는 다큐라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껍데기 말고 알맹이를 잘 주의하셔서 가져가시면, 픽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 엄청난 실제 원리를 여러분들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현실 계속 나오죠? 이 나와 현실 두 가지 측면을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기력한 좀비인가? 현실 창조자인가? 나는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깨어난 사람인가? 현실이란 무엇인가? 꿈처럼 흘러가는 것인가?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화 감독처럼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왔고 하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는 이것을 바꾸자 이겁니다. 인식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책에서 타프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타프티에 대해서 뭐 사제였다 어쩌다 그러는데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시간 초월해서 들어왔다,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채널링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거기에.
두 번째, 이제 독자에 대해서 타프티가 우리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너를 몰라 이 얘기죠. 예, 뭐 진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예, 지나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갈수록 확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그렇게 줄어든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 거대한 우주와 또는 신과 또는 이 자연과 또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낮아진 건데 그게 어떤 노예 위치가 아니라 뭔가를 안 거예요. 한번 터치를 한 거죠. 예.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친 확신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이제 여기서 타프티가 말하기를 어리석고 보잘것없다. 외롭고 불행하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너네들은. 이 말 들으면 이제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제 갑자기 그러실 텐데 사실은 누구나 외롭고요. 누구나 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 한 번쯤 하고요.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다 한 번쯤 하고 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다 걸려들어요. 누구나. 예, 우린 다 외로운 존재거든요. 행복해도 외로운 존재예요. 깊은 곳에서는. 그거를 알고 가시는 거죠. 예,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을 일단 하고 가셔야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 예. 그렇죠. 예,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요. 군대 가보세요. 행동은 엄청나게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은 교관이 통제 못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일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는 상사가 통제 못합니다. 예, 생각은 통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통제 못할 뿐 아니라 사실 나도 나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녹화하다가 또 배터리가 닳아서 끝났는데 마무리 빨리 할게요. 다른 지금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만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 움직이는 것만이 실제입니다. 굳어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 생각, 실제가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그 움직여야 실제인 거예요. 실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가 바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는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서 찰나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본질은 변화한다. 예, 그래서 하나의 실체에서 다른 실체로 변화한다. 뭐 진화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혼은 육체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일종의 우주복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건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마네킹이란 개념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제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프레임은 영화 필름을 따라 움직인다. 예,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거 아시죠? 영화 24프레임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돌리면 움직이잖아요. 사진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이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프레임을 선택한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장면 중에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방향을 향해 가면 그게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니까. 그죠? 움직이는 건 실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 얘기가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개에. 자, 이게 이제 큰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돼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타프티가 말했듯이 천천히 알아나가도록 하죠.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트랜서핑 개념과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좀 더 압축이 되고 좀 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꿈과 생시의 공통점 3가지는 잠들어 있다, 프레임의 움직임이다, 프레임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꿈과 생시의 공통점은 우리는 눈 뜨고도 꿈꾸듯이 잠들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시라는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자. 그게 바로 이 타프티를 하는 목적입니다. 왜 깨어나야 됩니까? 이 현실을 잘 살아보자 이거죠.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뭔가 삶을 좀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심리학적인 도움을 넘어서 우리가 이러한 타프티의 지혜, 트랜서핑의 원리, 힘을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현실, 직접적인 현실에 맞닿도록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수강 신청하신 분들 확정을 지으시고 자, 이제 자리 잡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포문을 열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정착이 될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저의 자신도 낯설어요. 그 낯선 자신을 이제 다시 잘 새로운 마네킹 안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심리맨이었어요.